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5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독일입니다. 베르크테스 가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자동차로 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저 산이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지금 왼쪽에 바위산은 호해겔이라고 불리는 산인데 높이가 약 2,500m고 그 오른쪽으로 능선이 있고 꼭대기에 무슨 건물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겨 봅니다. 뭔가 납작한 건물이 하나 서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꼭대기에 건물이 확실하게 보이죠. 토치카 같기도 하죠. 요게 영어권에서는 이글스 네스트라고 불립니다. 즉 독수리의 집이란 뜻이죠. 이글스 네스트. 저기가 한 1830m 됩니다. 켈젠스타인이란 산입니다. 요 산은 켈스타인이군요. 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산인데 저게 1830m 되는데 이렇게 능선으로 해가지고 2500m 되는 호해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주봉이 되겠죠. 요 켈스타인은 주봉이 아니라 아마 부속 봉우리 좀 되겠습니다. 부봉이라 그럽니까? 주봉의 곁에 있는 부봉. 하여튼 조금 차이가 고도차 한 700m가 납니다. 여기 이글스 네스트는 영어권에서 부르고 켈스타인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독일에서는 저 산 이름을 붙여가지고 켈스타인 하우스하고 이글스 네스트하고 같은 말입니다. 저게 바로 히틀러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의 요새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히틀러의 요새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저기까지 오르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캠핑스키 호텔이 해발 1000m고 저기가 1830m쯤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아주 험하다고 합니다. 내일 갈 생각인데 6km를 올라가면은 한 800m 고도를 높일 수 있는데 저 도로를 뚫기 위해서 한 1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1930년대 말. 근데 히틀러의 별장이 여기 있었어요. 저 산 밑에 900m쯤 되는 산에 베르그호프라 불렸습니다. 베르그호프. 거기는 뭐 건물이 아주 부속 건물이 많았습니다. 베르그호프. 그 위에 베르그호프가 900m니까 저기가 1800m, 약 1000m 위에 저걸 만들었는데, 근데 히틀러는 베르그호프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자주 방문한 데가 물론 베를린에 살았으니까 전쟁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저 동부전선에 있었던 전쟁 지휘소, 전쟁 방카를 제외하고는 이 베르그호프에 가장 자주 왔습니다. 이 히틀러는 이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자연 속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깊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여기에 꼭 그 애인인 에바 브라운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르그호프에서 찍은 에바 브라운과 히틀러의 사진이 많죠. 또 두 사람이 개를 좋아해서 개를 데리고 있는 사진들이 유명합니다만은 이 베르그호프에서 주로 손님을 접대하고 부하들을 모아서 작전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히틀러를 위해서 저기
저런 요새를 만들었는데 정작 히틀러는 저곳 가기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 비행기를 안 탄 사람은 아닌데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밑에 돌을 파서 한 암벽 사이로 140m 정도의 낙차를 가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혹시 엘리베이터 끝에 피뢰침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 벼락이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까지 걱정을 했다고 해서 저기에 몇 번 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몇 번 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다만 에바 브라운의 친척 여동생인지 누가 결혼했을 때 피로연으로 저기서 사용을 했고 1938년에 프랑스 대사가 이임할 때 히틀러가 환송연을 저기서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보다는 밑에 있는 베르그호프에서 히틀러는 주로 휴가를 보냈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있는 독수리 요새와 베르그호프가 같은 줄 알고 또 같은 장소에 비슷한 장소에 있으니까 뭐 혼동해도 무리가 없죠. 그걸 뭐 외워가면서 공부할 일도 아니고 다만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저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저기는 부서지지가 않았습니다. 폭격을 당하지가 않았어요. 폭격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폭격해도 저 주변에 워낙 대공포가 많았을 테니까 위험했다고 그랬는지 그러나 밑에 있는 베르그호프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 건물은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에 즉 1945년 4월 말에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기 며칠 전에 영국의 폭격기 수백 대가 와서 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 군대와 그다음에 미국군이 저기 저 마주 보이는 저기를 이글스 네스트를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있던 물건들을 약탈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즈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베르그호프 그리고 이글스 네스트에서 미군들이 점령을 해서 모처럼의 휴가를 즐기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즈의 마지막에. 그게 역사적 사실과 연관되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그린 건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즈는 상당히 그 공수부대 한 중대입니까? 중대 이야기를 충실하게 그렸으니까 어쨌든 마지막 장면이 저기 나오고 영화에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폭격으로 부서진 데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우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저기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베르그호프에 있는 건물. 다만 저기는 관광명소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글스 네스트는 지금 관광명소로 이 근방에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 꼭대기까지는 전용 버스로 올라가지 일반 승용차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 베르그호프에서 자주 베를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이 베르그호프를 이 지역 자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근방, 이 캠핀스키 호텔 근방을 둘러보면은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 잘츠부르크의 근방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이 저 위에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는 이곳이
자연 풍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주변에 또 킹스 레이크라고 그래야 됩니까? 왕의 호수가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면 잘 보이는데, 그리고 전망이 기가 막힌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뮌헨에서 쿠데타 시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한 2년 있으면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의 투쟁. 나의 투쟁이라는 책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히틀러는 권력 잡고 나서 나의 투쟁에서 하고자 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투쟁을 써서 책이 많이 팔리니까 인쇄 수입이 있었어요. 그 인쇄 수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베르그호프라는 별장을 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베르그호프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이 1944년 7월입니다. 1944년 7월 히틀러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이 노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만디에 상륙한 연합군, 아이젠하워가 지휘하는 연합군, 미군, 영국, 카나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교도보를 확보해가지고 파리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1944년 7월인데 7월에 마지막으로 이 베르그호프를 방문하고 동부에 있는 지휘소로 떠난 다음에 자살할 때까지 한 번도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거기서 히틀러 암살 사건이 있었죠. 슈타우펜버그라는 그 팔이 하나 없는 대령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서 히틀러 옆에 놓고 나왔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시한폭탄에 있던 가방을 슬쩍 옆으로 발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몇 메터 떼어 놓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 베르그호프를 떠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여러 사람이 이 베르그호프를 방문을 해서 히틀러를 만나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뭐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하는, 또는 총을 가지고 왔는데 히틀러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좌절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1907년, 1908년 두 차례 걸쳐서 비엔나의 미술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화가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팔고 그걸로 연명을 하던 히틀러는 1910년 뮌헨으로 갑니다. 뮌헨. 1910년 무렵입니다. 내가 정확한 연도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뮌헨에서도 또 화가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하숙방에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독서를 합니다. 그때 공산주의의 모순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그때 뮌헨 부대의 일원으로서 참전해가지고 그 뒤 4년 동안 전선에서 그 참혹한 참호전의 전선에서 전령으로 일했습니다. 이 전쟁 마지막에 히틀러가 가스를 맞아가지고 실명 상태에서 후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후방에서 히틀러는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군인들 뒤에 비수를 꽂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전운동을 벌리고 뭐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는 눈만 뜨면은 정치인이 돼가지고 반드시 공산당과 유대인들을 소멸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근사한 경치와 비엔나라는 예술 도시, 뮌헨이라는 그 생동감 넘치는 그 도시의 분위기와 히틀러가 저지른 천인 공로할 유대인 학살 등 전쟁 범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겁니다. 히틀러는 정치를 안 했으면은 화가로 끝났을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술가가 더 적성에 맞다고 했습니다. 이 예술가가 독재자가 된 게 인류의 불행이었습니다. 내일 저기 올라갈 생각인데 올라간 다음에 또 우리 독자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베르크테스가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